자, 지금 뭐를 할 거냐면 여러분들이 수료하시고도 이제 이런 질문이 많으시다 이겁니다. 오토캐드 도면을 바로 캠 또는 모델링 할 수 없나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는데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캐드 도면이 있으면은 스케치를 생략 내지는 약간 수정해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 전제 조건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것이 있는데, 자, 조건은 지금 제가 쓰는 NX, 우리가 쓰는 NX를 이렇게 보시면, 도움말에서 제가 NX 정보를 보면 여러분이 볼 필요 없습니다. 이 제품이 이제 2009년도쯤 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2009년도, 10년도쯤 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이 오래됐죠. 근데 새 걸 사기가 힘듭니다. 자, 그런데 이 NX에서 좀 이따 CAD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는데, 지금 보세요. 요거 좀 이따 제가 같이 하자 할 겁니다. 요 파일 형식을 보면 다른 것도 있고 오토캐드 파일도 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열 수 있도록.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쓰는 NX는 한 2009년도쯤에 나온 거다. 이건 2009년도쯤에 나온 거다. 그런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만들어 봤었던 CAD는 이게 지금 2015년쯤 되죠. 현진 씨가 볼 수도 있으니까. 예, 2015년쯤 되니까 이 형식으로 저장하면은 저기서 불러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가령 요거는 제가 보여드리고 바꾸자 보세요. 가령 열기 해가지고 CAD 파일로 이렇게 종류를 바꿔서 바탕화면에 있는 이 한글을 못 읽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기본 버전으로 저장을 해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CAD 파일을 열어라 그러면 네 거는 더 상위 버전이라서 이런 말은 안 나오지만 못 연다 이래 나오네. 못 연다. 일단 불러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세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작업을 이제 할 겁니다. 같이 할 겁니다. 자, 여러분 거를 어떻게 하면 열 수 있냐면, 같이 해봅니다. 다 열려 있습니까? 같이 해봅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간단합니다. 파일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렇게 할 때 파일 유형을 오토캐드 2013 도면 이거 말고 2009년보다 이전 내지는 훨씬 이전.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해버려도 되고 2004년, 2007년까지도 될 것 같습니다. 2007년까지 될 것 같은데 여러 번 하기가 좀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저는 막 2000년 이래 골라놔 볼게요. 오토캐드 2000년 또는 LT 2000 도면 DWG 해가지고 새로 이름 정하라. 그러면 한글 안 되니까 영어로 제가 오늘 0630 뭐 DWG 뭐 이렇게 하든지, 한글이 포함 안 되는 이름으로 하나를 이렇게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답변식으로 말씀드린다면 CAD 도면을 합니다. 지금 NX 7.5 경우에 우리가 NX 7.5를 쓰고 있으니까 NX 7.5는 2009년 요게 뭐 버전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로는 오토캐드 파일을 2009년 이전, 그러니까 나온 이전 버전으로 저장한다. 근데 뭐 8년 해보고 7년 해보고 6년 해보고 이도 귀찮으니까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서 오토캐드 2000 형식으로 저장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장하셨죠? 저장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CAD는 사실 필요 없으니까 꺼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볼게요. NX에서 그냥 열기 눌러서, NX 참 실행해야 되겠네. NX 실행하시고, 둘 다 실행해 놓기가 약간 부담스러우면 컴퓨터가 이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끄고 NX를 요건 제가 돕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하려고 하는데 안 되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NX로 제 걸 불러놓고 돕니다. 자, 첫 번째 이렇게 하면 된다 겁니다. 열기를 눌러서 파일 형식의
CAD 파일, DWG 파일을 정해놓고, 그리고 요건 연도는 없지만 얘 자체가 2009년도에서 나온 거다 보니까 그 이상은 못 연다 이겁니다. 그래 보시고 DWG 파일로 해놓으시고 방금 2000년대 버전으로 저장한 DWG를 이렇게 찍어서 OK 하시면 어지간한 거는 이렇게 열린다 이겁니다. 어지간한 거는 열린다. 어지간한 거는 열린다. 제가 혹시 열려고 했는데 못 여신 분이 있을까봐 한번 제가 돌아보고, 그리고 보세요. 선생님 나는 CAD 작업을 하다가 밀려서 이거를 못했습니다 하면 또 안 되니까, 혹시 여기 안 되신 분은 제 거를,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를, 학생이 만든 거지만 0630DWG 요거를 우리 공유방 요 밖에 놔둘 테니까 여기에 요거를 가져가셔서 NX로 여시면 된다 이겁니다. NX로 여시면 된다. 여시면 된다.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신 분들은 그냥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신 분들은 제가 돌아다닐 동안 요걸 해보세요. 여신 분들은 시작을 눌러서 모델링 여기 돼 있으면, 모델링이라고 돼 있어야 우리가 평소 쓰는 돌출 같은 게 나온다 이겁니다. 그럼 돌출 얘를 눌러서 리셋하거나 여기 있는 연결된 선으로 그냥 선이 안 찍힙니까? 선이 찍혀야 되는데 선이 안 찍힙니까? 예, 그 선이 안 찍히는 경우는 지금 제가 잠깐만 볼게요. 찍히시는 분도 있을 건데 지금 제가 선이 안 찍히죠. 보세요. 선이 안 찍히죠. 선이 저처럼 안 찍히시는 경우는 돌아보고 해야 되는데, 형식의 레이어 설정 가보면 컨트롤 L이나 형식의 레이어 설정을 가보면 이게 여기 회색 표시로 잠겨 있습니다. 이 우리가 가져온 레이어가 회색 표시로 잠겨 있어 가지고 얘를 활성화 빨간 표시를 체크하고 닫기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돌출해 가지고 연결된 선으로 이런 선을 찍어서 반대로 이런 식으로 두께가 20이다 그러면 뭐 돌출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했죠. 원래 얘는 이게 밖에가 5mm라 생각하면 5에서부터 20mm 이렇게 두께가 먼저 있고, 안쪽에 있는 요 선이 밑으로 0에서부터 5만큼 결합으로 있고, 이런 작업이 된다 이 말입니다. 스케치가 없어도. 제가 돌아볼게요. 일단 되시는지. 잠깐만요. 이 색깔이 안 나온단 말입니까? 네. 그렇죠. 자, 지금 질문하신 거 잠깐 말씀드리고 한 바퀴 돌아볼게요. 보세요. 이 색깔이 CAD 색깔이라서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 이렇게 선택, 또는 다 선택한다는 말은 필요한 것만 선택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 색깔 바꾸는 게 요 위에 있는 개체 화면 표시 편집 이런 게 있습니다. 개체 화면 표시 편집. 컨트롤 J 단축키입니다. 컨트롤 J 단축키. 그래서 선택하고 얘를 누르거나 팔레트 표시 선택하고 컨트롤 J 하면은 이렇게 색상을 뜻하는 게 나오는데, 색상 요거를 눌러서 우리가 원래 스케치하면 무슨 색이었죠? 초록색입니까? 뭐 이런 형광색이나 초록색을 확인하고 눌러주면 그 색깔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색깔을 바꿀 수가 있다 이겁니다. 색깔을 바꿀 수가 있다. 지금 필요 없는 것들이 어찌합니까? 필요 없는 것들은 하나씩 뭐 어떻게든 빨리 선택해 가지고 우클릭해서 숨기면 됩니다. 그냥 삭제해도 되고 숨기게 해도 되고 안 숨겨도 되고 치수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러니까 스케치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꼭 NX를 안 써도 이제 돌아볼게요. 이 도면 같으면, 오늘 드린 도면 같으면 은 지금 제가 이거 만들어 보고 갈게요. 빨리. 밖에가 5, 안에가 4. 그리고
이렇게 생긴 애는 우리 아직 안 배웠습니다. 구멍 안 뚫힌 애는 아직 안 배웠는데 이것도 다 돌아보고 되면은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습으로 되면 하겠습니다. 되면. 그러니까 일단은 총 28mm짜리에 안에 형상이 5mm 이렇게 파져 있고 안쪽이 4mm 돼 있다.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이렇게 되겠죠. 치수도 귀찮으면 숨기겠습니다. 치수 좀 귀찮지만 다 이렇게 선택해서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케치 하는 거 말고 불필요한 거는 저는 설명이니까 중심선도 마찬가지고 불필요한 거는 다 선택해서 우클릭해서 숨기거나 삭제해도 괜찮습니다.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있어도 그래서 뭐 일일이 숨기는 게 너무 귀찮다 할 수도 있지만 있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캐드 선이 있으면 돌출해가지고 돌출 바깥에 거, 이 바깥에 네모는 밑으로 5mm에서부터 28mm까지 이렇게 받침대가 있고 받침대 적용. 안쪽에 이 형상은 0에서부터 5만큼 밑으로 해야 위에 선이 보이니까 결합을 하고 결합 이렇게 해버리고 안에 또 요 형상은 밑으로 4mm만큼 빼겠다. 이런 식으로 3D를 만들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 질문 오토캐드로 그린 것을 바로 모델링 할 수 있느냐? 있다 이겁니다. 있다. 그런데 오토캐드를 이렇게 그려주진 않지요. 오늘 우리가 했던 것처럼 바닥에 얘 그리고 옆면에 뭐 그리고 막 이렇게 그려주진 않으니까 부분적으로 또 바꿔야 될 수도 있겠죠. 자, 제가 한번 돌아볼 텐데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뭔가 안 된다 하시는 분은 잠깐 말씀을 해주세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선을 선택을 못 합니다. 형식의 레이어 설정 여기 가면 처음에 제가 열어보니까 우리가 가져온 것이 256이라는 레이어로 들어오는데 얘가 이렇게 체크가 회색으로 돼 있어 가지고 활성화가 안 돼 있습니다. 활성화가. 얘 체크해 가지고 빨갛게 활성화 해줘야 그때부터 이제 선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자,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전에 제가 요거를 구멍을 파는 거를 재미삼아 해보겠다 했는데 벌써 빼기 해가지고 빼버리신 분들이 있죠. 빼버리신 분들이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왼쪽에서 돌출한 거 다 지웁니다. 이 돌출한 거 다 지우십니다. 이거 같이 한번 해봅시다. 다음 주부터 할 건데 그러니까 돌출 회전 다음에 이제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다 이겁니다. 다음 주부터 할 거. 돌출 회전 다음에 재밌는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그리고 오늘 캐드 아까 혹시 출력해서 못 내신 분은 남아갖고 출력을 하고 가셔도 되고 현재까지 하던 거를 저장해 놓고 가시면 됩니다. 아까 그 방에다가 저장만 해놔도 됩니다. 일단 자, 선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선 똑같이 3D를 만들어 보고 좀 개운하게 딱 정리하고 오늘 일단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또 누구는 안 되고 누구 되고 이러면 안 되니까. 자, 선이 제가 이렇게 해볼게요. 자, 캐드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캐드를 열었다. 그러면 선생님 색깔이 안 바뀝니다. 선택이 안 됩니다. 막 이래 되는 거 하고 또 위에가 왜 이렇습니까? 캐드를 열면 그냥 기본 게이트웨이라는 곳에 들어와 있시는데 시작 눌러서 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선을 이렇게 찍어 보면 선택이 안 되면 선을 찍었을 때 딱 이게 주황색이 안 되면 형식의 레이어 설정해 가지고 요 회색으로 된 256번을 빨갛게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닫기.
그러면 이제 얘를 돌출이나 이런 거 할 수 있게 됐는데 또 질문이 얘를 이걸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컨트롤 W 치수 감춰라. 치수가 왜 안 감춰지지? 감춰지는 거 방금 있었네요. A 요거는 감춰지는데 치수가 아니고 있는 주석이라서 이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걸로는 안 되고 불필요하다면은 그냥 귀찮아도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삭제 내지는 지우기 하는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제가 아는 방법으로는 우클릭해서 삭제 내지는 숨기기 하는 수밖에 없겠고 지금으로서는 그리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 있어도 자 요 밑에 것들은 또 다 하니까 방금 일일이 선택을 했었는데 위에 것만 그냥 선택해 놓고 이제 감차나 보겠습니다. 자, 숨기기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너무 안 내 그죠? 자, 그래서 뭐 굳이 다 할 필요는 사실은 없고 저는 이제 예를 드는 거라서 자, 요렇게 이제 내가 필요한 선들이 있다면 치수가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지금 해보셨죠? 보세요. 돌출. 선미씨 앞에 한번 보세요. 돌출해가지고 얘를 만드는 쉬운 방법이 제가 생각한 얘를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이 이럴 겁니다. 이 큰 네모는 0부터 28mm 있다 이러면은 좀 약간 복잡해져 버리고 그냥 하는 것보다 여기서 보면 이 큰 네모는 5mm 밑에서부터 28mm까지 지가 네모가 다 있는 겁니다. 이 밑에 거 빼고 5mm 밑에서부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통 만듭니다. 물론 빼기 해도 됩니다. 5mm에서부터 28mm까지 자, 5mm에서부터 지금 제가 돌출 지금 5mm에서부터 28mm까지 이 바깥에 연결된 선이 밑으로 그러니까 얘가 지금 5mm가 떠 있는 겁니다. 5mm가 떠 있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5mm에서부터 28mm까지를 1차로 적용해 가지고 만들고 이제 요 위에 있는 형상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0mm부터 5mm까지 밑에 거하고 결합해라고 이렇게 만들고 안쪽에 파져 있는 거 안쪽에 파져 있는 요 형상을 선택해서 뒤로 4mm를 이렇게 빼기 요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건 우리가 이제 지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알고 있는 부분인데 바깥에 거는 5mm부터 28, 0mm부터 5mm, 4mm까지 파는 거 요거는 배웠다고 생각을 하고 안 배운 거 두 가지 해볼게요. 안 배운 거 두 가지. 그래서 요 상태로 돼 있어야 구멍을 팔 때 저하고 똑같이 팔 수가 있겠죠. 구멍을 팔 때. 요 상태로 다 돼 있으십니까? 혹시 안 돼 있으시면은 좀 이따 수업 끝나고 남아서 하고 가셔도 되고 집에 가서 보셔도 됩니다. 자, 잠깐 요가 되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안에 거를 먼저 드릴로 10mm 판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안에 거를. 자, 이런 역할을 하는 애가 그러니까 돌출로 빼면 뭐가 안 됩니까? 밑이 뾰족하게 공구 표시 같은 게 안 되지 않습니까? 밑이 뾰족하게. 그래서 돌출 회전 옆에 있는 구멍이라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구멍. 다음 주부터 열심히 쓸 겁니다. 그래서 돌출 회전 밑에 있는 이 구멍은 구멍을 뚫는 전문 도구인데 구멍 눌러서 우리 처음 쓰는 도구니까 다음 주는 위에 있는 거 다 씁니다. 리셋 한번 하시고 구멍을 리셋 한번 하시고 지금처럼 그냥 드릴로 어느 깊이까지 파는 게 일반 구멍입니다. 일반 구멍. 자, 점 지정 이렇게 하는 것이 요 동그라미의 중간을 찍으라 하는 것인데 지금 여기가 면이 비어 있기 때문에 여기 4mm가 비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점 지정에서 이 동그라미를 찍는 겁니다. 동그라미를 찍으면 면의 수직이 면이었기 때문에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요 구멍 방향을 면의 수직 말고 벡터 방향 요거를 눌러서 Z 마이너스 방향 이렇게 해둡니다. 그러니까 벡터 방향 Z 마이너스 방향. 그러면 기본값이 25mm짜리 드릴로 50mm를 파는 것처럼 구멍을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그게 아니고 8mm 얼마죠? 6.8mm짜리 드릴로 깊이를 10mm 파는 것처럼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멍 기능으로 파면 앞에 이렇게 공구 표시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공구 표시가. 구멍 기능으로 안 파면 그냥 돌출은 동그라미만 나오죠. 동그라미만. 그러니까 이 구멍 기능으로 파면 드릴로 작업한 거다 생각하고 드릴의 선단 각도 118도를 표시를 해준다. 표시하기 싫으면 이거를 뭐 각도를 0도 이렇게 바꿔보면 표시 안 하는 거죠. 이거를 118도 이렇게 해주면 그 드릴로 파는 거. 항상 값을 적어주면 엔터를 쳐야 모양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구멍은 자, 제 생각에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동그라미를 찍고 점 지정 벡터 방향 Z 마이너스 방향으로 6.8짜리를 10mm 넣어라. 앞에는 드릴 각도를 넣어라. 해가지고 확인하면 그렇게 구멍이 파지고 자, 여기는 8mm짜리 일단 나사구멍인데 8mm짜리 나사구멍을 뚫을 때는 실제로도 6.8mm로 먼저 뚫습니다. 6.8mm로 드릴로.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여기서도 자, 삽입에 아니죠. 죄송합니다. 구멍에 계속 구멍. 아까 구멍 여기서 똑같은 크기니까 동그라미 잘린 거 말고 점진에 여기 똑같이 벡터 방향 Z 마이너스 방향 해놓고 이번에는 6.8mm짜리 점 지정에서 찍어서 중간을 찍어서 이 6.8mm짜리의 깊이가 10이 아니고 이렇게 눌러서 바디 통과하면 6.8mm 구멍으로 그냥 관통 구멍을 낸 걸로 확인하면은 이렇게 관통 구멍을 이렇게 내줍니다. 작업하듯이 한다 이 말입니다. 관통 구멍을 이렇게 내준다. 그래서 관통 구멍이 이렇게 났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기록하고 나중에 마쳐갈게요. 다음 시간에 남아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관통 구멍을 파고 났으면 나사 자국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사 자국. 나사 자국 내는 건 숨어 있습니다. 삽입에 특징 영상 설계에 스레드. 그러니까 저기 6.8mm 구멍 판 거에 나사 표시 스레드를 내고 싶으면 우리가 탭 작업이라고 하는데 삽입의 특징 영상 설계 스레드 가서 여기 가서 심볼은 나사 자국을 표시를 안 내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마킹만 하는 것이고 상세한으로 해야 실제 스레드를 파줍니다. 실제 스레드 파준다. 그래서 상세한 해놓고 자, 원통 면을 선택하죠. 그러니까 이 원통을 이렇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이 원통 선택. 이 원통을 선택하면 니는 8mm 나사를 하려고 했구나. 피치는 1.25다 라고 지가 규격을 내준다 이 말입니다. 자동입니다. 자동.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6.8 구멍을 파고 그거를 찍으면 니는 8mm 나사를 만들 수 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하면 이 구멍을 8mm 나사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8mm 만들어주게 되고 이 파진 거를 잘 보고 싶으면 이대로는 잘 못 보겠죠. 이렇게 잘 못 보겠죠. 잘 보고 싶으면 다음 주에 자세히 할 건데 요게 단면을 치는 겁니다. 2D 오토캐드의 단면은 빨간 줄 쳐주는 거지만 3D의 단면은 실제로 얘를 자르는 것처럼 보여준다 입니다. 그래서 단면을 치겠다 누르고 단면으로 보겠다 누르고 단면 거리를 설정하겠다를 한 번 더 누릅니다. 이 단면 거리를 설정하겠다. 그리고 X 방향이냐 Y 방향이냐 Z 방향이냐를 고를 수가 있는데 Y 방향이 되겠네요. Y 방향 해놓고 항상 이런 거는 구멍에 Y 방향의 구멍의 그 가운데를 찍으면 구멍이 가장 클 때 이럴 때를 보여준다. 구멍이 가장 클 때를 이렇게 보여준다. 그래서 그 상태로 확인하면 이게
잘린 것처럼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캐드 할 때 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걸 끄면 단면으로 안 보겠다 이런 겁니다. 단면으로 안 보겠다. 다시 단면 깊이를 중간으로 설정하겠다라고 하면 단면을 다시 설정하겠다. 역시 Y 방향. 이제는 이 구멍의 중간으로 확인. 이렇게 해서 요 형상을 볼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선생님 왜 요번 주에 이래 뭐 재밌는 거 좀 이런 거 안 가르쳐 줬습니까 하면 이번 주에 배워봐야 이 방해만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요번 주는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지난주에 배우셨고 어쨌든 형상을 만드는 거 위주로 계속 수업을 하신 것이고 기본적인 형상이라도 그 상태에서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 뒤에 있는 기능 시작이 구멍이다. 시작이 구멍이다. 이런 구멍을 단면을 다시 설정해서 Y 방향 또 이렇게 찍어보면 이런 구멍을 내줄 수 있는 것부터 다음 주부터 이제 배우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많다. 다 배우고 또 이런 걸로 안 되는 걸로 또 배우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거는 배울 거는 앞으로 뭐 4달 동안 계속 많습니다. NX만 쓰고 계속 배우는데 문제는 초반에 이게 안 되면 계속 이게 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계속 진도나 이런 거 치일 수밖에 없는데 저도 항상 이제 좀 약간 배려를 하면서 가려고 하는데 어느 순간은 또 힘듭니다. 어느 순간 뭐 과정이 한 반 이상 넘어가 버리면 뭐라 그럽니까? 본인이 계속 따라 하면은 무조건 살려야 되는데 선생님 난 안 해도 되니까 막 혼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되도록 주말에 제 생각에는 어제 단톡에 올렸던 그 방을 좀 자기가 안 봤던 건 안 해봤던 거는 동영상으로라도 보면서 좀 복습을 해놓고 또 잘 되시는 분들은 이 남아있는 거는 뭘까 이렇게 생각이라도 한번 해보시고 하면은 또 좋고. 그래서 자, 지금 방금 한 거는 이제 마무리하자면 캐드로 그린 것도 가져와서 모델링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중에는 여기다가 실제로 드릴을 넣고 구멍을 파고 이렇게 G코드를 낼 수도 있다. 요게 캠 프로그램이다 라고 알아두세요. 캠 프로그램이다. 캐드는 요거를 그리는 것까지가 캐드. 이거를 파고 해가지고 그 G코드를 내는 게 캠.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